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장광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올겨울 안성 낚시터가 여러모로 굉장히 핫했죠. 첫째는 송어, 작은 탕에서 송어 낚시로 인해서 굉장히 손님들이 많았고요. 또 붕어 낚시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말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 되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죠. 또 한 주는 오후 날씨가 영상이었다가 또 한 주는 영하 16도, 9도, 10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또 주간 날씨도 날씨 변화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할 땐 비염이 저를 괴롭히는데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곳에서 또 시청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주간 낚시만 잠깐 할 예정이고요. 이곳에서 즐겁게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장강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2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텍 블루 단품, 아쿠아 블루 단품, 그 다음에 3231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택2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택2는 아쿠아텍 X를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3컵이죠. 그리고 물이 3컵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기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 블루입니다. 아쿠아 블루는 단품으로만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에 3231을 양바늘에 달고 조금 던져주다가 그 다음서부터 양바늘 다 미끼용으로 달 겁니다. 근데 하나는 풀어주는 게 있어져야 돼서, 그래서 잡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잡아주지 않고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게끔 먹이용도 하기 위해서 단품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레오 글루텐을 넣지 않습니다. 넣고 물이 2컵이죠. 부를 수 있게끔 기다려줍니다. 자,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은 323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3231 같은 경우는 어부는 아쿠아텍 X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리류는 향버거로 하고, 메시포테이토 소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확산성을 조금 줄여주고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3. 그 겨울철에는 나중에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다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향버거가 2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포테이토 소립이 1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고루 먼저 섞어줍니다. 입자들을. 이 상태에서 하나, 물이 3컵이죠. 2, 3.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될 수 있게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낚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린 좌대에서 하게 되면 이제 방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어택2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분 글루텐 6죠. 어분 글루텐 6를 한 봉을 넣어줍니다. 한 봉을 넣어주는데, 3번 정도에 나눠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어부는 메인이 아쿠아텍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31도 아쿠아텍 X를 넣은 거고, 어택2도 아쿠아텍 X로 진행을 하고, 양쪽 다 먹이용으로 해줄 때는 블루가 오히려 이제 미끼용이 될 수가 있죠. 풀어지게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숙성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찌맞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쭈맞춤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 기초적인 게 잘못돼서 하루 낚시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원테이크 채비를 이용한 찌맞춤은 얼마나 간단한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찌맞춤의 중요성, 하루의 낚시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찌맞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가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버전으로 해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신버전으로 인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알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찌의 무게보다 좀 더 무겁게 해서 2마디에 맞춰 놓고, 한쪽은, 오른쪽은 3마디에 맞춰 놨습니다. 일단 왼쪽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2마디에 맞춰져 있죠. 수심을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방식은 찌보다 무겁게 찌맞춤을 하셔도 상관없고, 찌맞춤용 고무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심을 일단 찌보다 무겁게 해서 바닥을 찍어 놓습니다. 2마디에 맞춰져 있죠. 자, 이것을 이제는 쭈맞춤을 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내리는데 너무 얕게 내리지 마시고 충분하게 30cm 이상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 줄은 모노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를 밑으로 내립니다. 처음에 수심을 찍을 때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약 30cm 정도를 찍어 보셔서 수심 차이가 혹시나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봉돌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2.5짜리를 달았고요. 찌 같은 경우는 지금 4.2g대입니다. 4.2g대라서 모든 찌맞춤은 유료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2g대에서부터 시작해서 4g대가 한계일 겁니다. 그래서 메다찌가 아닌 이상은 원테이크 찌 같은 경우도 80cm가 기본 스탠다드로 나오죠. 모든 60cm서부터 80cm까지 봉돌 2개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 봉돌은 1호와 1.5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1호와 1.2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 2개만 있으면 모든 채비가 끝납니다. 봉돌 2개만 있으면. 그래서 4.2g대이기 때문에 1.5를 달겠습니다. 1.5를 이런 식으로 그냥 푹 껴주시면 됩니다. 푹 껴주시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180짜리 와이어를 썼고 0.5에다가 저는 0.1짜리를 일부러 스위벨은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0.6짜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0.6이 없다고 가정해서 0.5에다 0.1짜리를 무게조절 추를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금만 내려서 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박아도 찌맞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30cm 정도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히 내려가죠. 네. 자, 저기서 멈춤 찌고무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실 게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뭐 5초가 안 됐네, 10초가 안 됐네, 그래서 다시 맞추지 마시고 저 정도면 됩니다. 저 상태에서 진행을 3마디 놓고 하실든 2마디 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좀 무겁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링을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상태에서 0.02짜리 소자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이 바로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제가 말씀드렸죠. 봉돌은 1이나 1.5만 있으면 유료트에서 모든 찌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찌맞춤이 끝난 겁니다. 이번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4.2g 70cm짜리입니다. 근데 좀 어렵게 일부러 아는데 1.5짜리를 넣지 않고 내가 1밖에 없다 생각하고 1을 넣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1을 넣습니다. 1을 넣으면 아마 뜰 겁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5를 넣으면 와이어도 똑같이 놓기 때문에 1을 넣으면 되는데 일부러
제가 만약에 1.5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역할은 1.5를 넣으면 저게 맞춰집니다. 근데 내가 1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무게 조절 추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무게 조절 추 대자죠. 0.03짜리 0.3짜리 하나, 대자 0.3짜리 하나, 0.1짜리 하나 이렇게 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다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3짜리 하나, 0.1짜리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약간 가벼울 겁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저렇게 찌가 올라갔을 때 저 케미 근처에 물 있는 거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까지는 안 잠기기 때문에 저게 무게로 작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찌탁 같은 경우는 잠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개 같은 경우 저게 무게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한 번씩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상대로 약 1마디 반, 2마디, 거의 2마디 가까이가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만큼을 낮췄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0.03짜리 오링을 밑에다가 넣죠. 오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0.02짜리를 넣겠습니다. 0.02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2마디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물기는 털어 주십시오. 저기 무게를 오링 한 2~3개의 물방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링 하나에 케미꼬지까지 맞춰진 상태죠. 자, 저렇게 해서 사용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수심을 찍어 놨던 자리 있죠? 수심을 찍어 놨던 자리로 다시 치즈 멈춤 고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낚시할 위치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거를 틀려서 그날의 찌 맞춤이 안 돼서 찌 표현도 이상해지고 뭐 낚시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간단하고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수입벨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심 찍었던 위치로 변경을 합니다. 그 찌 멈춘 고무는 너무 딱 붙이지 마십시오. 그럼 찌가 이렇게 삐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 한 0.5cm 정도는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찌 고무의 간격은. 자, 오른쪽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도 2마디 반 정도가 되어 있죠. 이제 제가 원하는 수심대로 다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2마디 정도에 놓고 하겠습니다. 시작은 2마디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3마디, 4마디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보일랑말랑하게, 3번째 마디가 보일랑말랑하게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편대 쪽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가 맨날 장광 낚시터만 가는데 뭐 찌 맞추면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밀도와 날씨, 기후에 따라서 찌 맞춤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찌를 쓰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그날 낚시할 때는 찌 맞춤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날은 보면 3마디가 막 가벼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수심대에 똑같은 낚시터더라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수심대가 대충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먼저 바늘을 빼고, 편대가 됐던 수입벨이 됐던 바늘을 빼고 찌 멈춤 고무를 사용하든, 찌 멈춤 고무가 아니라 무게 조절 고무를 사용하든, 찌를 더 무겁게 하든, 찌보다 더 무겁게 하든 해서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어서 2마디 또는 3마디에 맞춰 놓으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약 30cm 정도를 던져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럴까요? 혹시나 바닥이 급경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30cm 떼어보고, 그 작업이 끝났으면 뽕돌을 이제 맞추는, 찌 맞춤을 하기 위해서 약 30cm 이상, 저는 30cm에서 40cm를 추천합니다. 30cm 이상을 찌 멈춤 고무를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찌 맞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테이크 봉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선택할 폭이 간단합니다. 1호 아니면 2호입니다. 그래서 4g대다 그러면 1.5를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공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나머지는 미세오링 조정출로 하되 5초 딸깍이냐 10초 딸깍이냐 무시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찌가 웬만하면 나노찌로 사용하고 물머금도 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케미꼬지에 닿으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하는 위치에 2마디를 내놓든 3마디를 내놓든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특히 원테이크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바늘을 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3위칸을 쌍포를 일부러 폈고요. 찌는 말씀드린 대로 원테이크 치 3호죠. 유로토형 3호로 해서 70cm 4.2g 짜리 양쪽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벨에는 원테이크 봉돌을 이용한 와이어 180mm 짜리를 사용하고, 스위벨 같은 경우는 0.5에다가 일부러 0.1 짜리를 하나를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바늘로 시작할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찌는 4.2g 원테이크 3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테이크 봉돌에 180짜리 와이어, 그 다음에 0.6짜리를 편대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찌맞춤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는 일부러 1g짜리를 1.5가 없다고 생각해서 1g짜리를 해서 무게조절 추로 찌맞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잠깐이지만 이 상태면 사실 오늘 영상 끝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뭘 낚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기초적인 건데 이게 안 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찌맞춤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찌맞춤을 하고, 원테이크 같은 경우는 유료토는 1호와 1.5호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2g대서부터 4g대까지는 전부 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 이제 장치를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2g짜리도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낚시는 끝났지만 몇 마리 그래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왔는데 붕어 얼굴은 대리만족할 겸해서 몇 마리 보여드리고 촬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떡밥 갤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3, 2, 3, 1을 조금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이용만 하겠습니다. 스위벨 같은 경우는 외바늘이기 때문에 3, 2, 3, 1을 한 바늘에만 달고요. 편대 같은 경우는 쌍바늘이니까 양쪽 다 3, 2, 3, 1을 조금 넣겠습니다. 한 반 바가지, 3분의 1 바가지 정도만 넣고 그리고 나서 먹이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히트. 자, 첫 수는 편대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노란색 깔끔한 붕어네요. 예쁘게 찌를 올려줬죠. 오, 또 막판에 힘쓰네. 야, 이거 또 왜 막판에 힘을 쓸까요? 자, 첫 수는 편대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겨울철에 춥지 말라고 이 개인 천막들을 했는데 낚시할 때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걸 내리고 이렇게 해서 난로만 피면 이제 후끈후끈한데 촬영할 때는 좀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우, 깨끗하고 노랗고 예쁘네요. 지금 어택2 먹고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3231은 뺀 상태입니다. 한쪽은 어택2, 한쪽은 이제 블루를 단품으로 풀어지게끔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231은 밑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입질이 없으면 빼려고 한 5분의 1만 쓰고 5분의 4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먹이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또 과행 집어도 막 모아가지고 붕어를 모아가지고 겨울철에는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어를 시킨 다음에는 이제 콩알 낚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끼를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낚시를 장광뿐만 아니라 어느 낚시터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와, 찌올림 좋았습니다. 히트. 역시 스위벨이 쫙 올려주네요. 중후하게, 빠르지도 않고 중후하게 올려줬습니다. 아, 찌마까지. 이건 향어가 이렇게 올렸네요. 향어가. 야, 향어가 무슨 토종붕어 올리듯이 사이즈도 좋네요. 향어가 쭉 올려줬습니다. 향어가, 어우, 무거워. 세상에. 야야야, 놔줘. 일단 바늘을. 아주 사이즈 좋은 향어가, 사이즈 아주 좋은 향어가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향어가 나왔네요. 지금 그 스위벨에는 외바늘이라서 어택2만 넣고 있습니다. 어택2만 넣고 있고, 편대에는 블루 단품하고 어택2하고 이렇게 넣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스위벨 또 사이좋게 이렇게 하나씩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택2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찌올림이 너무 예뻐서 당연히 붕어겠거니 했는데 향어가 저렇게 예쁘게 올려줬네요. 향어는 대부분 약간 올리다가 이제 빠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속았습니다. 근데 향어네요. 랜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저는 한 10분, 20분 동안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찌맞춤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 또 원테이크 채비를 할 때는 봉돌은 1과 1.5 두 개면 유로트에선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2g 후반대서부터 4g 대까지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늘을 빼고 해야 된다는 점 처음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늘은 왜 빼느냐? 바늘을 달고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바늘을 바꿀 수도 있게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아이고, 말하느라고 이걸 놓쳤네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늘은 반드시 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얼른 한 마리만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기다려 봤는데 입질은 없네요.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쫙 꼈습니다. 또 뭐 한바탕 한방눈이 내리거나 뭐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꽤 춥네요. 오늘 정보 알려드린 거는 찌맞춤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찌맞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원테이크 채비를 이용했을 때는 원테이크 봉돌은 유료터는 1호와 1.5 봉돌만 있으면 나머지는 무게 조절 추루 모두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만 기다리면 봄입니다. 3월입니다. 지금 가장 뭐 하우스도 좀 힘든 시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야외 물대포를 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낚시하는 것도 힘든 시기입니다. 요 한 달만 잘 슬기롭게 또 잘 버티면 또 이제 낚시 시즌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광 낚시터는 뭐 그나마 손맛을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 송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핫한, 겨울철에 핫한 낚시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철에 뭐 한두 마리 손맛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자리 편차 없이 장강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물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방 안에 신경 쓰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찌맞춤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